자, 최고위원 경선 후보 또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영상 하나 준비해 오셨던데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으로 목숨 바쳐 헌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 정부의 갈라치기 외교로 주변국 간 대립 구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구해야 합니다. 국방 전문가, 안보 지킴이 김병주가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출마의 변. 안보는 내가 국방 전문가 아니냐? 예, 그거는 이제 뚜렷한 차별점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누가 뭐래도 이제 사성 장관 출신 한 분밖에 없으니까 네, 그걸 지금 어필하려고 하시죠. 네, 일단 그거 먼저 어필하시죠. 네. 실제 저 300명 중에 예. 국회의원 포스터는 저 혼자입니다. 300명 다 해도 네, 다 해도 13명 후보뿐만 아니라 네, 300명. 국민의힘은 3스타, 2스타급이에요. 그래서 21대 제가 민주당에 오면서 예. 민주당의 약점이 늘 안 보였잖아요. 안보에 약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있었죠.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안보가 약하다. 별이 이번에 보십시오. 동맹도 구분 못해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고 정신 제가 나간, 예.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사실 한반도가 지금 전쟁 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평화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화가 또 민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지고 한반도 평화를 이끌겠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네. 근데 자리가 5개밖에 없어요. 네. 한 자리는 여성한테 완전히 네. 그 선점돼 있고 그러면 5자리인데 네. 지금 원외도 정봉주 전 의원 그렇죠. 원외 최강이에요. 네. 그리고 지자체장 출신으로도 지자체장들이 대표를 한 분 뽑아가지고 안양시장 네. 나오시죠. 예. 그리고 사선 예 총선 상황실장 했던 사선 나오시죠. 네. 그리고 대선그룹의 강선호 그리고 한준호 민영배 이분들 다 그 일 잘하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거 네.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남은 자리가 많지 않은데. 네.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럼 지난주에 동기들 제껴야 되는데 지금. 아니요. 지난주에 그 유튜브에 해자된 유튜브들이 뭔가 하면은 예. 108대 1 장판교의 김병주 승리했다. 그 108대 국회에서 1. 그 발언하시고 난 다음에 네. 국민의힘 의원들 막 몰려 나왔을 네, 때 예. 108대 1에 승리했다. 예. 그런 기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 특히 장군 출신이 최고위원에 도전한 적이 20년 동안 없었어요. 예. 희귀하다 나는. 예, 신기하죠. 희귀하기도 하고 자원이니까.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예. 제가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분야가 보강을 해야 우리가 정권을 찾아올 수가 있다. 그렇게 해야 안보도 민주당이고 중도 외연을 확장하고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지 않겠냐.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님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쫄리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일단 8명 안에 들어가야지.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인사라도 하는데. 예. 예. 육군 대장 출신이 나왔는데 예. 만약에 컷오프 됐다. 이것은 저 개인에게도 그렇지만은 민주당에도 치명적이에요. 협박입니까? 그거 봐라. 그 민주당 안보 소리 하더니 육군 대장도 컷오프 시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협박이에요, 협박. 꼭 협박은 아니고요.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현재 13분의 후보 중에 제일 저분이 강한데 이런 분 있습니까? 일단 저분은 될 것 같아. 저는 바로 메타를 체크해봐요. 늘 군인 출신으로서 과학적인 기법으로 하거든요. 현재 여론조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유튜브 구독자 수 플러스 검색량이잖아요. 네이버와 구글 검색량.
지금 유튜브 조회수는 20만을 넘었습니다. 네. 제가 아주 상위를 랭크하고 있고요. 유튜브 구독자 수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그것이 또 함수 관계가 있더라고요. 검색량은 제가 압도적으로 6월 달부터는 그거는 앞서고 최근에 있어요. 사건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건 전에도 네.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뭘로 제가 검색량이 그 전에 있었습니까? 네? 김병주 의원께서. 6월 달 보면 오물풍선에다가 뭐 GPS 오물풍선. 거기다가 또 저쪽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됐다가 대형 특대형 이런 외교 안보 안보 이슈가 참사가 계속 있었기 이어가니까 때문에. 제가 선봉에 서서 공격을 하고 하니까 계속 검색량 상위를 했기 때문에 그건 가학입니다. 대세는 김병주다. 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만 믿을 수는 없으니까 제발 좀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한 번은 그래 나는 될 거야 했다가 한 번은 또 불안하고 그러시죠. 그렇죠. 마음이 예를 들면 한준호 의원 네. 지명도 높잖아요. 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여성 한 분, 네. 또 사선, 원외, 네. 이렇게 빼고 나면 두 자리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죠? 네. 그렇게 따지면 불안한데 네. 제가 딱 봤을 때 108대 1과 싸운 기계로 저는 잘 될 거라고 믿고 우리 당원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친명 일색 아니냐 이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것은 프레임이죠. 사실 이재명 대표님은 대표 지난번 할 때도 77% 이상 압도적인 지지로 대표가 됐고요. 그랬죠. 역대 이런 대표 없었다. 그 정도 지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잘 이끄셔서 총선을 압승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중에 친명 아닌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친명인 거죠. 지금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선에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강한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딱 응집된 지휘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정권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 괜히 뭐 이재명 대표 뭐 독주 체제다 이런 것들은 프레임입니다. 이정호 씨가 예. BIP 누구냐고 했더니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 네. 인줄 알았다는 식으로 네. 그렇게 어제 해명한 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BIP가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 엉터리죠. VIP는 군에서도 그렇고 일반 공무원사의 사회에서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VIP를 다른 사람으로서는 괘씸죄까지 걸려요. 그리고 사실은 개심죄까지 걸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괘씸죄에 걸리죠. 대통령 이외의 사람을 VIP로 부르면 네, 지키는 겁니다. 군에서는 예, 예. VIP 군에서는 VIP라고 표현하면 딱 한 사람밖에 딱 없다. 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실은 김기한 사령관 그 관련해서 그 대통령 경로설이 나왔을 때 네. 김기한 사령관이 발언지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중앙수사 부장인가 그 수사관이 적은 거에도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 얘기를 듣고 적은 VIP 경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VIP는 대통령을 의미하는 건지. 통상은 그렇죠. 네, 네. 거기 뭐 김기한 사령관이 무슨 VIP고 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뭐 해병대에서 사성 장군을 만들겠다. 예, 예. 사성 장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밖에 없어요. 대통령밖에 없죠. 네, 국방부 장관도 못 만듭니다. 군에서 네, 네. 해병대 사성장군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오랫동안 그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잖아요. 그죠? 네, 예. 예. 사실은 해병대는 3스타가 최고 계급이고요. 예. 사단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포스타는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이었는데 안규백 의원께서 그 법을 발의해서 네. 사성 장군의 길을 열어놓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사성 장군 만들겠다고 자꾸 가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뭐 그 사성 장군이 임성근 바로- 사단장을 네. 뭐 만들겠다 그런 얘기만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VIP는 3스타가 어떻게 VIP 만들어요? 김기한 사령관이 그거는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움직임 속에 임성근 전 해병 사령관의 구명 운동이나 또는 여러 가지 봐주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냐라는 강한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 지도부는 이 비상 체제에 대응하는 지도부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탄핵 국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인 정치 일정이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지금 사실 앞으로 미래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미래가 네. 올 거라고 봐요. 당장 7월 19일부터는 뭡니까?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리잖아요. 네. 청원 소위가. 탄핵은 사실 국회에서는 명확한 법을 위반하지 않고는 탄핵을 금기시했어요. 거론 자체를 안 했죠. 네, 예. 장외에서는 하지만은 네. 자제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탄핵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이제 거론됩니다. 이제. 네, 거론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연히 이제는 탄핵이란 단어를 자유스럽게 국회에서도 쓸 수가 있고 논의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정국이 점점 에스컬레이트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단히 안개 정국이다. 이럴 때 사실 당 지도부가 길을 잘 잡아가야 되고 그렇죠. 정확히 판단하에 거기서 본인의 길을 역할이 잘 뭡니까 잡아야 그러면? 저는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진짜 수십만 대군을 지휘할 때마다 이런 사건이 수없이 일어날 때마다 판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찾아갈지를 찾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와서 해결을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별 4개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군들도 한미연합사령관 할 때 위기관리 능력 이런 게 원체 잘하니까 미군 장병들도 존경받던 미군 장군들도 존경하던 김병주입니다. 지금 4년 동안 사성 장군이 제가 되신 조금 걸 보여주는데 사성 장군이 네. 되신 건 대단하긴 한데 네. 사성 장군 몇 명 없으니까. 근데 미군들이 김병주 의원이 장군 시절 존경했다는 얘기 지금 처음 듣는데. 아 진짜 존경을 받았어요. 미군 장군들도 왜냐 저의 전략적인 마인드나 이런 판단력이나 추진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미군들도 대단히 존경했고 저 한마디면은 뻑뻑 죽었죠. 미군 몇 명이 존경했습니까? 주한미군 전체가 제가 실제요. 저는 그 가서도 그 주한미군들 다니면서 교육도 많이 했어요.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 같은 거 있어요? 그들이 입증할 만한 저 브룩스 연합 사령관도 예. 그 제가 정치에 입문할 때 영상까지 보내주면서 예. 김정주와 같은 리더는 한국 훌륭한 정치인으로도 손생이었고 이끌어야 된다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요. 그 의례적인 축하 메시지 아니에요? 연합 사령관이 이렇게 출신이 어떤 정치적인 당에 입당하는 걸 그런 적이 없어요. 최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인도 태평양 사령관 있잖아요. 예. 아킬리노 제독 사령관이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한 2-3달 전에 그 친구 맨날 하던 얘기가 아시아에서 제일 친한 친구,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김병주다라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왜냐? 제가 아킬리노 만날 때마다 한반도 정세를 얘기하면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통찰력으로 북한을 베트남처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하니까. 두 사람 있고 이제 또 있습니까? 그럼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도 두 사람 나고 한 사람 정도는 더 얘기해 주셔야죠. 버거슨 7공군 사령관도 예. 저를 맨날 저스타였거든요. 예. 형님 하면서 형님 이렇게 한국말로 형님 했어요. 네, 형님이라는 단어를 알아가지고 형님 그런 건 많이 그러죠. 단어는 그 브룩스 연합사령관 아직도 아우님 이렇게요. 아우 김병주 아우 이렇게 매일은 첫 단어는 한국말로 김병주 아우 하고 이렇게 형 아우 사이가 되어 있다. 네, 그 예. 정도로 사실 신뢰 관계가 있고 제가 인간적으로 존경을 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미군 장성들이 형 아우 하는 사람 어디 있냐 국회의원들 중에 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그건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예. 그럴 정도로 사실은 저는 그때가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가 언젠가 2017년 18년 판문 최극도로 긴장되다가 전쟁의 위협으로 가다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평화의 그 문이 열릴 때요. 그때 현안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나서서 중재하고 풀고 위기 관리해서 9.19 군사 합의 판문점 선언하는데 진짜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이 비례대표로 네. 후보 시절에 네. 제가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네. 이제 그 의원님께서 내가 장군 시절에 그 장병들 상대로 강의하면 그렇게 네. 장병들이 재밌어한다고 네. 그런 주장하셨잖아요. 그렇죠. 저 강의는 네. 지금까지 조는 사람이 없어요. 하도 재미있어서. 장병을 하든 제가 고등학교나 초등학교까지 가서 강의해 봤는데 조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그리고 너무 내용이 알차서. 그때 제가 한참 듣다가 자랑 좀 그만하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여전하시군요. 자,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고 마지막으로
이 표를 가진 중앙위원과 네. 권리당원들에게 일요일 날 금토일 투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투표는 중앙위원 투표 50%, 권리당원 투표 50%입니다. 네. 꼭 투표해 주시고요. 윤석열 정부와 가장 맞서 잘 싸운 선봉장, 앞으로도 잘 싸울 선봉장,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 선봉장 김병주를 꼭 찍어 주십시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아남으셔가지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나오시면. 다음 주 꼭 뵙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